네, 포승줄에 묶인 한 남성이 경찰관들과 함께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 이른바 마야광으로 불린 4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체포돼 바로 어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국내로 마약 밀수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호치민에서 도피 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 씨는 2018년부터 한 메신저를 통해 마약 판매를 홍보하고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3년의 추적 끝에 드디어 덜미를 잡았습니다. 동남아 마약 밀수의 최상선으로 지목된 악명 높은 마약왕 김 씨. 그는 과연 그동안 어떻게 경찰의 수배를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범행을 짚어봅니다. 예,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마약왕 사라킴입니다. 자, 3대 마약왕, 동남아를 거점으로 암약했던 3대 마약왕 중에 유일하게 검거되지 않았던 게 방금 그 사라킴인데 어제 잡혀서 송환이 됐어요. 네, 동남아시아 3대 마약 왕으로 불리는 마약 왕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의 검거망을 피해왔던 사라 킴이 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경찰청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진 47살 김 씨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체포해서 국내에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데요. 김 씨가 그동안 국내에 공급한 마약은 경찰이 확인된 것만 10만 명분, 시가 70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뭐 사라킴이 잡혔다 그래가지고 무슨 찰리 김 막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 이런 분 유명한 분이에요? 분이 아니죠. 유명한 자입니까? 사라킴 사실은 3대라고 얘기하지만 넘버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미 나머지 두 마약왕은 검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탈북자 출신의 최모 씨 35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캄보디아 가서 이제 마약을 했는데 두 번째 이 박모 씨는 유명해요. 뭐 프로그램에 나왔던 전세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필리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 포함해서 사라킴이 3대 마약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두 사람 이 왕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그 윗선이 지금 이번에 검거된 사라킴입니다. 상선이라고 그래요. 윗선은 상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최고의 상선이 사라킴이고 이 최모 씨하고 박모 씨는 그 밑에서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3대 마약은 모두 검거가 됨으로써 이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과 같이 했던 사람이 공범이 한 20여 명이 된다라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자, 진짜 그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니까 거물이긴 했던 모양입니다. 자,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 국제공조과 전재홍 경정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해외 도피 사범을 전담 추적하는 저희 인터폴 공조팀이 있습니다. 그 피의자에 대한 소재 첩보를 확보했고 이 소재 첩보를 베트남 공안 그리고 경찰 주재관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아, 베트남 공안과의 찰떡 공조를 통해서 잡았다. 그 범죄도시 2에서는 베트남 공안하고 별로 안 친하게 나오던데 그래도 그 영화는 영화일 뿐인가 봐요. 영화는 영화고요. 예. 실제적으로 2019년 6월 달에 적색수배를 했습니다. 적색수배는 뭐냐면 외국에서 검거했을 때 우리가 신병을 인계받을 수 있는 게 적색수배인데 그래가지고 경찰청에서는 이제 이분을 체포하려고 베트남 경찰과 공조를 했는데 공조가 잘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공동 조사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조를 했었는데 이번 달에 누가 이제 베트남으로 갔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폴 계장, 경찰청 그리고 베트남 담당도 갔어요. 그리고 인천청 국제공자팀원하고 경기남부청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공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범인이 숨어 있는 것을 베트남 경찰이 어느 정도의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경찰 주재관이 나왔는데 베트남에도 경찰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걸 주재관이라고 불러요. 그 합조를 해가지고 호치민시의 주거지에 숨어 있는 거를 급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범인을 무사히 검거를 했던 거죠. 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중에 그 사라킴 그 은거했던 그 집 그림이 나왔는데 와, 장검 보셨습니까? 니폰도 와 진짜 호신용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던데 야 진짜 살벌합니다. 자, 그 얘기는 계속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진짜 머리카락 보일라 꼬박꼬박 이 숨어 있었던 이 사라킴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전 경정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그 사라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내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자신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것 같고 머리도 검거 당시에도 보면 머리가 이제 아주 노란색으로 물들였고 외모가 이제 굉장히 이제 또 타서 굉장히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인 근처에 안 가고 외국인 있는 곳에 있어서 자기가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해서 좀 검거를 회피하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서 진짜 그냥 뭐 저는 뭐 진짜 정글 이런 데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인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주상복합인데 실제적으로 범인들이 외딴 곳에 있는 것보다는 사람 많은 곳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체포할 당시에 이 범인이 실제적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으면은 도피하고 붙잡을 건데 다행히 이사 가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검거됐던 거고요. 그리고 수색을 해보니까 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검이 있었더라. 이제 호신용도 되지만 그걸로 검거 시에 휘두를 수도 있는데 이 범인이 아마 도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급습해가지고 이 범인을 잡을 때 칼로 휘두른 건 아니고 저거. 예, 그렇죠. 칼이죠. 장검 저걸 맞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데요. 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당시에 포기한 상태로 해가지고 순순히 수갑을 차게 되고 검거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마약을 유통할 수 있었던 그 채널 그게 뭐 어디였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다크웹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뭐 T로 시작되는 어떤 그 SNS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계장이 이야기했던 그 특정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 원래 이제 그게 필로폰이라는 게 가루가 아니라 필로폰을 말씀드려야 되나? 액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액상화시켜서 그 액상화되는 것을 특정 어떤 기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기구 안에 집어넣는데 그 헬멧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헬멧 안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마약의 유통이라는 게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마약이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할 때 뭘 요청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 과연 필로폰이 남아 있느냐를 확인했는데 그 종말장에 전부 다 필로폰이 남아 있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안에서 어떤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고 사망했는 사람의 뒷 차량에도 엄청난 마약이 있다고 본다면 좀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좀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서 이런 마약이 국내로 들어오는 걸 차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 범죄 수익 규모가 최소 70억 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우리가 외신이나 이런 거 뭐 들어보면 뭐 마약 단속했을 때 뭐 수천억 원, 근데 70억 원 하면 이게 과연 마약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이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원료가가 있고 소매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소매가라고 한다면 70억이라고 한다면은 7만 명 정도가 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원료로 한 게 아니고 소매가로 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파악한 것만 그렇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더 많이 밀수입해가지고 더 시중에 뿌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단순 수치일 뿐이지 숨어 있는 돈, 즉 숨어서 더 마약을 많이 했던 경우에는 더 많다. 어떻든 간에 요 상을 보게 되면 한 7만 명 정도가 투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물들게 된 것이죠. 예. 어쨌든 뭐 진짜 3대 마약왕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잡혔다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진짜 뭐 승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마약 사범들이 정말 너무너무 예전하고 당장 저희가 이 보도하는 횟수만 비교해봐도 예전과 비교해서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히 마약 사범을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마약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좀 경각심을 좀 심어주십시오. 마약을 이제 한 번 할 때 하고 계속 이게 더 많은 마약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마약 수사대 같은 경우는 한 번 때는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풀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시 잡혀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약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한번 접근했을 때 그때 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계속 하게 된다면 더 수렁에 빠져들고요. 나중에는 전과자 되고 몸과 마음이 다 망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